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의지의 모험화 진행을 맡고 있는 신지유입니다. 이제 4월 신학기의 계절인데요. 저희 의지의 모험화에서 신학기 특집을 맞이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 준비까지 이 신입생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학교 입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중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기일중학교 김홍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에 위치한 귀일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김홍탁이라고 하고요. 사회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유튜브는 보고 계신가요? 구독하셨나요? 예, 의지의 모아모아. 이게 네. 무슨 뜻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네. 오기 전에 다 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돌봄 정책도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주제인데, 제주와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 가지 다루고 있어서 좋았고요. 지난번에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진로와 적성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했던 것도 상당히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제가 소문으로 풍문으로 듣기에 김홍탁 선생님께서 중학교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스타쌤이라고 전혀 들어가지고 이런 선생님이 인정해주시는 저희 유튜브 채널 더 자부심이 생깁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중학교 입학에 대한 이 신입생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선생님은 예.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는지. 예, 제가 교사로 살아간 지가 지금 15년이 넘고 있는데요. 교사로 살다 보면 교사 생각만 많이 하게 돼서 제가 학생일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나는 어떤 학생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상당히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사로 살아가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들은 관종이다.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발 나를 좀 봐달라. 너희들 관심을 먹고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중학교 시절에 상당히 놀기 좋아했고요. 학교에 거의 1등으로 나가서 공차고 놀고 있다가 종치면 들어가고 점심시간에 또 뛰어놀고 그리고 선생님들 관심을 되게 받고 싶어 했던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생각이 저의 그 모습이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생각이 드네요. 관종 학생에서 관종 선생님이 된. 예. 교육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주고받는 관계의 맺음이 중요해서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저도 관종의 학생이었고 지금은 관종의 교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네, 반성이 되네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 얼만큼 관심을 주었을까. 예,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질문인데 네.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가볍게 드렸는데 무겁게 받아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중학교부터는 제주도의 모든 학교가 교복을 입잖아요. 예. 이제 처음으로 이 교복을 입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귀여우시겠어요. 예. 제가 최근에 한 3년을 1학년 부장을 맡으면서 입학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훈님께서 혹시 처음 교복을 입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저도 굉장히 설레고 막 교복집에서 처음 맞추잖아요. 그때의 어떤 뭔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는 거는 사실 한 살이 넘는 건데 완전히 좀 다른 존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바로 그 다른 존재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학식에 보면 학생들의 모습이 되게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애띠고요. 네. 예.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 학교급에서는 가장 선배임에도 중학교에 오면 막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띠고 귀엽다는 모습 있고요. 그리고 교복들의 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입고 있는 모습이 품이 다 넓어요. 아, 예,
기장이 다 길고 아직 줄이기 전이구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주실 때 네. 3년간 넉넉히 입으라고 품이 넓게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환경에 온 이 친구들이 낯설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애띠고 귀여운 모습 그런 인상적이었어요. 설렘을 한 몸에 안고 예. 있는 게 이제 신입생들 친구들인 그리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님들의 모습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 어떤 표정이신가요?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참 건강히 잘 자라줬구나. 그리고 너를 이만큼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날이 참 수고로웠구나. 아, 너리 뒷바라지 한다 이거고요. 예. 이런 느낌. 그래서 스탠드에 뭐 앉아 계시는 그런 학부모님들 중에 눈물 훔치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요.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네.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설렘을 가득 안고 중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낯설음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와서 뭐가 제일 낯설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학기 초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 첫 3월에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의 질문이 중학교 와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담임 선생님이 없다. 담임 선생님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네. 초등학교의 운영과 중학교 운영에서 아마 가장 크게 학생들이 느낄 지점 중에 하나는 저희 중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만 담임 선생님은 아침에 조회 종례 시간을 기본적으로 들어오시고 나머지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는 교과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들과 6년간 한 공간 교실에서 같이 생활을 일과 전체를 했다면 중학교에서는 매 시간마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들어오신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 각각의 교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맺음도 네. 각각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요. 환경도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실을 제가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교실을 가보면 이 주변으로 학습 준비물들을 놓는 그런 공간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중학교에 와서는 뭐 가위, 풀, 네. 뭐 교구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준비물들을 내가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언제 나에게 제공받느냐 이런 뭐 환경의 문제 상당히 다른 지점이 그렇고 관계 이야기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더 큰 세계로 이제 진출을 한 거잖아요. 네. 다양한 초등학교에 다양한 학생들과 이제 어울리는 그 관계의 과제가 가장 낯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학습에 대한 부분. 네. 그러게요. 무엇보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면서 학습량 역시 예. 굉장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오늘 여쭤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중학교 교육 과정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과목 중에 대부분은 과목명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국어, 네. 또 어떤 거 기억나시나요? 수학, 예, 수학. 사회, 네,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사회, 과학, 네, 과학, 국영수사, 영어. 네, 영어, 네. 그 다음에 도덕, 그 다음에 음악, 미술, 네. 체육. 네. 이런 과목은 이름이 그대로인데요. 이제 과목명이 바뀐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 대신에 기술 가정. 그리고 중학교 와서 새롭게 들어온 것이 정보. 그리고 사회교과분 속의 역사.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선택 과목분이라고 해서 진로와 직업, 한문, 뭐 생활외국어, 보건 등의 선택 과목이 있어서 네. 학교마다 재량을 갖고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비슷하고 일부 과목이 바뀌었거나 추가로 선택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확실히 초등학생 때와는 과목의 이름이 좀 많이 딱딱해졌어요. 초등학생은 아까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예. 실과 뭔가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중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제가 알아봤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라는 궁금증이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유학기제는 말 그대로 자유학기라는 두 단어의 결합인데요. 2013년부터 시범 적용이 되어서 지금 확장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에 지필평가 없이 학생들이 좀 더 자신을 알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자신의 꿈과 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학교마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운영이 되고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어가 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혼용할 수 있는데요. 2013년에 처음 적용된 게 자유학기제이고 네. 이것이 두 학기로, 그러니까 한 학년으로 확대되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자유학년제. 근데 뭐 그냥 자유학기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 구분할 때만 자유학년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지은님은? 아까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럼 시험을 안 본다? 그럼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가 있는데 네. 정말 실제로 그런가요? 지은님의 학창 시절에 네. 시험이 없는 학교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상상해 보신 적이 저는 있으십니까? 이제 대학교를 다녔는데 실제로 시험이 없었어요. 대안학교요? 네. 그러면 네.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네. 공교육, 대안학교가 아닌 교육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실제로 지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우려하세요. 생각을 해보면 왜 평가를 없앴을까요?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뭔가 본인의 진로나 적성을 찾으라는 의미 아닐까요? 네, 저희가 이 시리즈에서 초중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낼 텐데 안타깝지만 현실이 대입에 네. 종속이 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를 없앴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지점은 과거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했던 한 번에 보는 일제식이라든가 총괄식의 그 선다형의 지필평가는 없지만 네. 각 교과, 각 과목마다의 수업의 과정의 평가는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과정의 학생들의 평가를, 그 성장의 모습들을 실제로 관찰해서 서술형으로 네. 저희가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다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지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가가 없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네. 이제 2학년이 되면 당장 그 시험이 있고 멀리 보면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부터는 더더욱 대입이라는 큰 문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중학교 교육 과정만을 네. 초점을 맞춰서 실시했던 과거의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만큼 정권을 넘어서 지금 내년이면 10년 차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은 해요. 여러 면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궁금도 하시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생각이 있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도대체 자유학기가 되면 시험이 없다는 점 말고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교육과정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시수를 줄여서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영역을 두어요. 네. 거기에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좀 낯설 텐데요. 네.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주제 선택 활동, 그 다음에 예술체육 활동.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네. 학생들이 좀 더 선택권을 보장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진로를 좀 더 탐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존의 어떤 딱 교과 중심의 수업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런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잘 자리 잡아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은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에서 기존과 달리 학생들의 선택권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뭐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지만 저 역시도 그걸 잘했지 못했지만 근데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면서 고등학교 가서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다시 한번 더 발휘될 수 있는 그 토대가 중학교에서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제주의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게 제주도의 독특한 이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더라고요. 특히 지난번 고교 학점제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충분히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그 1학년 부장을 최근에 3년을 하기 전까지 3학년 부장을 맡아서 진학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제주도에서 2017년 겨울, 그러니까 2017년 12월까지 고등학교 입시 선발고사가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지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희 이전 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제주 지역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네. 예, 대입 못지않게 어느 고등학교를 갔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 동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의 교육 과정이 좀 왜곡돼서 운영되는 측면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 네. 뭐 진로를 탐색할 여유, 문제풀이식의 수업을 개선할 여유가 많이 없었죠. 예. 그런데 저희가 있는 학교 예를 들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요. 예. 뭐 경험적으로 연구한 바는 아닌데 저희 학교가 위치한 곳이 애월읍인데요.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네. 예.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 유입이 많이요? 예. 그게 어떤 힌트 주시겠어요? 지훈님께서도 제주도 토박이신가요? 저는 이주해 왔어요. 네. 저도 이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여쭈어보는 공통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노영에 있는 어느 학교, 화북에 있는 어느 학교, 꼭 여기를 보내야 하는 거냐, 다른 지역의 학교와 뭐가 다르냐. 네. 근데 왜 주변의 제주도의 학부모님들은 다 생각이 비슷한가?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주해 오신 분들의 많은 경우의 분들이 그런 사고로부터 많이 개방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인식의 문제만은 아니고 더 넓게는 고등학교의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더 큰 이야기라서 앞으로 이거는 더 논의가 되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이라든가 자기의 적성이나 진로를 생각할 여지는 많이 없었죠. 그러네요. 그러면 네. 전편에 나왔었던 질문이긴 한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라는 그 질문이 네. 제가 자유학기를 1학년 부장을 맡으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진로를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면 관심 있는 거를 되게 거침없이 부딪혔거든요. 정말 그 10대
때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때가 내가 쓸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렇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유학기 업무를 맡으면서 고민은 진로 탐색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부딪히는 벽은 제주 지역에서 진로라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네. 그래서 어디 체험을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에서 이미 많이 해왔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저희 학년에서 낸 아이디어는 직접 어딘가를 가서 직업을 수행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학생들 주변에 그 직업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자. 네. 그래서 마을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학교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를 잘 관찰하고 좀 통찰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점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 뭔가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있고 내 가치관이 담겨있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그런 직업적인 삶이나 그 일상 자체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그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학교의 경계, 교육의 경계를 조금 넓히면 네. 예, 그 담장 밖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 마을 분들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오셔서 네.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거를 또 보면서 들으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진로에 대해서 그 직업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마을과 학교의 너무 멋진 콜라보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들의 중학교 성적 산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중학교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고 이게 고등학교 입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래도 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께 이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회가 공식적으로 몇 차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입학식에서 보통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대상의 입시 설명회 때 안내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적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예, 내신 성적이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 교과 성적이 80%, 네. 비교과 성적이 20%. 그리고 교과 성적은 학년별로 차등 비율로 적용이 되는데 네. 1학년이 이제 자유 학년제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2학년에 40%, 네. 3학년에 60% 이렇게 내신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성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출결, 네. 봉사활동, 독서성화, 뭐 학교 스포츠 클럽 등등의 내용들을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낯설죠, 용어들이. 네, 조금 낯설게 느껴지네요. 예. 그럼 이번에는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 외에 생활과 관련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과를 보내게 되는지, 몇 시에 등교하고, 네.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8시 한 30분에 등교를 완료할 것을 저희가 약속을 맺고 네. 보통 1교시는 8시 50분 또는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예, 중학교의 수업은 45분이에요. 네. 초등학교에 비해서 5분이 늘어났죠. 네. 근데 학생들은 이 5분을 상당히 길게 느낍니다. 그래서 3월에 상당히 힘들어요. 5분이 너무 길다고. 네. 예. 쉬는 시간은 안 늘어나죠? 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똑같이 예, 10분인데. 이 운영은 학교마다
조금의 재량은 있지만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그 10분 안에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학생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예. 학창 시절 때 그 10분에 공기놀이 몇 판 하고 막 애들끼리 마피아 게임 몇 번 하고 예, 그랬거든요. 운동장에서 리그도 일어나고요. 농구장에서 게임도 일어나고요. 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보통 6교시, 그리고 한 2, 3일은 7교시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학교 시간이 보통 3시에서 4시쯤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중학교도 초등학교처럼 방과 후 수업이 진행이 되나요? 예, 6교시 또는 7교시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열고 있고요. 초등학교와 정확하게 비교는 제가 잘 몰라서 초등학교 상황을 저희 중학교에서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술체육과 관련된 뭐 미술, 음악, 체육과 관련된 그런 활동도 열기도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해서 방과 후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으로 가긴 하는데 네. 방과 후에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 와서 초등학교와 크게 달라진 점이 이 측면에서 있는데 자율 동아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 예, 이미 뭐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자율 동아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대입에도 좋은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을 텐데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주체성이 확장될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뭐 영어, 뭐 역사, 뭐 어떤 특정 관심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자율 동아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먼저 밝히기도 하고 그리고 열정을 갖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시간을 내어서 방과 후에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초등학생하고 정말 중학생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중학생이 되면서 어떤 동아리나 이런 자유학년제를 비롯해서 개인의 자율성과 그런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늘어나는 네. 거예요. 뭔가 어른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중학생 아이들은 이런 선택권과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어떤 사춘기 혹은 정체성의 혼란도 같이 겪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마음 건강이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 특히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의 지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어떠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예, 그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부모님,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 이 아이들이 각 집의 가정에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낯선 세계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잘 생활할까 많이 걱정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춘기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하고 상당히 왜곡되어서 중2병이라고 겁도 많이 주는데요. 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 다 건강하게 어울려서 살고는 있는데 그 관계 맺음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저희 학교도 그랬고 이 1학년 그 1학기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평화롭게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를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다양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학생들은 상당히 흔들립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흔들리다 못해 꺾일 지경에 이르는 학생도 종종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태위태하고 되게 많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곁에 있어주는 어른의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학교, 특히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학생들이 많이 던져진 존재인 것 같아요. 이 각박함 속에. 되게 안타까운데 상당히 경쟁이 넘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 흔들리는 친구들의 곁을 지켜주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의 교사,
학교 선생님들 역할처럼 가정에서도 상당히 힘듦을 토로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저는 약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와 이별을 연습하는 기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신뢰를 바탕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믿어주는, 네. 하지만 그 곁에 굳건하게 지켜주는 어른의 역할, 이게 쉬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희가 학생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곁에서 어떤 중심이 되어주고 온기가 되어주는 어른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많이 낯설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중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믿고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엔 팀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예.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온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잘 아세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지점과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관찰한 교사들의 이야기들이 뭔가 섞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 아들도 귀한 아들, 우리 딸도 귀한 아들이고 그 귀한 아들, 딸의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귀한 존재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서로 팀플레이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의 문턱은 언제든 열려 있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노크를 하시면 네. 기꺼이 저희와 같이 손잡고 더 건강하게 자녀를 더 좋은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든 쌤한테 연락드리면 됩니다. 예. 그 학교의 쌤에게. 네, 그 교육의 팀플레이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네, 저희도 오늘 팀플레이로 이렇게 멋진 방송을 했잖아요. 예, 말씀 나눠주신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학생들의 모습이 어떤가 좀 더 생각하게 됐고요. 이 마지막으로 학생이 썼던 시 한 편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우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BGM 깔아주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때문이다. 엄마가 놀 틈을 안 주시는 것은. 시험 때문이다. 엄마가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시험 때문이다. 학원 숙제가 많아진 것은. 시험 때문이다. 우리가 공부하고 학교에 가는 것은. 시험 때문이다. 엄마가 휴대폰을 압수하신 것은. 시험이 왜? 성적이 왜?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게 뭐가 남지? 실컷 놀기가 남았지 하고 엄마는 말씀하신다. 네. 이게 정말 학생이 쓴 시인가요? 예, 중학교 1학년 몸에 썼던 자작시인데요. 네. 예, 제가 담임을 했었던 학생들에게 자작시 쓰기 프로젝트를 매년 했었는데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한번 써보자 라고 했는데 시험 때문이다. 그래서 이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특히 그 1학년에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생각할 거리를 상당히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그걸 상상하게 하는데 이 학생의 시를 보면 시험이 없는데 공부를 하고 시험이 없는데 학교를 가고 시험이 없는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 과제가 저희에게 던져져 있고 그 과제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던져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이 없더라도 긴 학창 시절에 단 한 학기 또는 두 학기거든요. 네. 그때만이라도 온전히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 뼈를 때리는 시여가지고 뭔가 머리가 얼얼한 느낌이에요. 이 친구 시는 네. 지금 저도 항상 대내이면서 네. 시험이 없어도 어떻게 애들을 수업에 참여시킬까를 고민할 때 이 시가 많이 떠오르네요. 너무 좋으시네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지의 모아모아는 이제 다음에는 고등학교 입학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지의 모아모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